바빠 중학도형 분산과 표준 편차를 공부하겠습니다. 삼포도. 삼포도는요,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값입니다. 자료가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를 수로 나타냈다는 겁니다. 편차는 어떤 자료의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입니다. 편차 이퀄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친구들은 별량 마이너스 평균인데 평균 마이너스 별량으로 잘못 외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입니다. 편차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차의 합은 항상 0이에요. 그리고 별량이 평균보다 크다면 편차는 양수겠죠? 또 별량이 평균보다 작다면 편차는 음수가 됩니다. 편차의 절대값이 클수록 별량은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고요. 편차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별량은 평균 가까이에 있다는 말입니다. 편차가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니까 이 값이 작을수록 평균에 가까이 있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분산도 삼포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구합니다. 분산은 앞에서 구했죠? 편차들을 제곱하고 그것들을 모두 더합니다. 이것을 별량의 개수로 나누면 분산이 되는 겁니다. 표준 편차도 삼포도 중에 하나인데 표준 편차는 분산의 음이 아닌 제곱근으로 구합니다. 표준 편차 이퀄 루트 분산인 거예요. 문제에서 표준 편차를 구하려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친구들이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선생님과 같이 이런 순서대로 구하면 됩니다. 먼저 평균을 구하고요. 그리고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편차를 구합니다. 이 편차들을 제곱해서 더하고요. 그런 다음 별량의 개수로 나누면 분산이 되죠? 이 분산에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는 겁니다. 어떤 자료의 편차가 아래와 같을 때 표준 편차를 구해 볼게요. 원래 편차는요, 별량 마이너스 평균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 이렇게 편차로 주어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편차들을 모두 제곱하고요. 그런 다음 다 더해서 구하면 되는데요. 다 더했더니 32가 되었습니다. 분산을 구하려면 이것을 자료의 개수로 나누면 되죠? 따라서 분산이 6.4가 되는 겁니다.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으로 구하니까 표준 편차가 루트 6.4가 됩니다. 아래 문제는요, 학생들의 윗몸 일으키기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자료입니다. 이때 윗몸 일으키기 횟수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 보겠습니다. 별량으로 이렇게 자료가 주어지면요, 먼저 평균을 구해야 돼요. 이 별량들을 모두 더하고 자료의 개수 5로 나누면 평균 40회가 됩니다. 그런 다음 편차를 구해야 되죠. 별량 마이너스 평균 해서 이렇게 편차들을 각각 다 구하고요. 이것들을 제곱해서 더해주고 별량의 개수로 나누었더니 6.8이 되었네요. 따라서 분산이 6.8이 되는 겁니다. 표준 편차는 루트 6.8회예요.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에는 단위를 붙여주고요. 분산에는 단위를 붙이지 않습니다. 꿀팁을 보겠습니다. 삼포도는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요. 흩어질 산, 퍼질 포, 정도도로 씁니다.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삼포도가 크면 자료가 많이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도 삼포도 중에 하나라고 했죠. 따라서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자료는 평균에 가까이 모여 있고요. 분산과 표준 편차가 클수록 자료는 평균에서 멀리 흩어져 있습니다.
시스코너 보겠습니다.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라고 했죠? 따라서 편차의 평균도 0이어서 삼포도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편차를 제곱하면 그 값이 모두 양수가 되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삼포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우리가 배웠죠? 분산입니다. 삼포도는 분산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표준 편차까지 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삼포도를 자료의 단위와 같게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분산은 편차들을 제곱한 것이므로 자료의 단위를 쓸 수 없지만 분산의 제곱분인 표준 편차는요, 자료의 단위를 쓸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선생님이 표준 편차의 단위를 썼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